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음, 윤석열이 광복절 기념사를 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뭐 좀 우습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우습고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 뭐 무섭지는 않고요. 그냥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말이에요. 이런 독재자들의 무모한 행동들을 단 한 번도 그냥 봐 넘긴 적이 없거든요. 모두 다 당대이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흐르든 모두 다 처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섭지는 않고요. 좀 우습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튼 지금 한국의 최고 권력자고 또 그래서 영향을 미치니 한번 좀 보려고 해요.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민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대의 표적을 읽는 사람이니까 뭐 기존의 무슨 정치 패널이라든가 사회학, 미래학, 정치학, 그 밖에 여러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냥 일개 시민으로 어, 이걸 하나하나 뭐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닿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워낙 조잡하고 또 앞뒤 그 말도 모순인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었다. 이런 말은 모순이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뭐 계승하고인가 아무튼 뭐 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 수립 건국을 어, 그 3.1 운동 있잖아요. 1919년 그때 벌어진 직후에 헌법도 수립하고 하면서 그렇게 건국을 한 것으로 정부도 만들고 말이죠. 뭐 다 한 거예요. 헌법도 수립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깡그리 부정되는 말이죠.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건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때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거 말이 되냐 당신의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객관적 근거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976년에 자기들이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국도 인정하지 않고 독일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인정을 했거든요.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어디나 자신의 독립 기념일을 그 7월 4일 로 잡고 그다음에 1776년인가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뭐 지금 영국도 1780 몇 년, 독일도 1780 몇 년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독립했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우리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헌법을 기초했고 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국제사에서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민족은 건국을
1948년으로 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말이에요. 구구 꼴통들이, 그래서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막 우겨대는 거고요. 이 구구 꼴통들의 이런 생각을 윤석열이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고, 딸딸 외워서 이렇게 말을 내뱉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다라고 하는 앞뒤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조잡해요. 저 같은 그냥 일개 민초도 이 조잡함을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광복절 광복절 기념사로 적당한가? 이게 광복절 기념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글을 쓰거나 하면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는 알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복절 기념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광복절 기념사 같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교수가 내준 숙제로 이걸 제출했다면 이건 F예요, F.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D도 못 받는 거죠. 왜냐면 완전 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고, 몇 개, 뭐, 그, 그냥 제가 뭐, 그냥 딱 느끼는 대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그 패널들이, 뭐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나름대로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말이 있을 테니까 저는요, 요거 하나 볼게요.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어, 일본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토착 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왜 과거사 문제로 미래를 저당 잡냐.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고 일본과의 관계가 끊을래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자꾸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 있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과거에 매몰되어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망치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실수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조그만 실수가 아니라 큰 잘못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자아 비판을 하지 않으면 오늘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한국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5천만 명이면 50명 중에 한 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어린아이들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3, 40명이 한 명쯤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처럼요,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결코 뭐, 왜 그 수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냐 하면서 어떤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을 몰아붙여서는 되지도 않고요. 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다 때려잡기로 해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잡아들여도 그다음에 풀려나면 또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술도 알코올릭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관해서도 자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미국에서는 환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질병이다. 이건 고쳐야 할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독, 어딕티드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전문가의, 그러니까 의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전문가의 집중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지, 이게 개인의 어떤 도덕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를? 어,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개인의 도덕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흔하죠. 똑같아요. 마약도 마찬가지. 이 정도가 되면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 문제고, 또 그 마약 중독을 질병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서 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100만 명을 때려잡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평생 모두 다 석방 없는, 뭐 감형 없는 종신형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나오면 또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은 개인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처럼요, 누가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어떤 전향적인 사고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동일하게 그래요. 동일하게. 지금 이런 나이 들은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국제 관계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만 바꿔야 하고, 뭔가 지금 세계의 흐름을 좀 바로 읽어야 하고요. 국제 관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관계가 유지 발전되는지를 잘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돈이에요. 전부 다 경제예요. 근데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뭐 미국에 가서 한미일 이거 또 뭐 회담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깡패도 못 된다, 양아치다. 우리 조폭 영화에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조폭이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말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야, 하정우랑 또 누구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뭐 범죄와의 전쟁인가,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내가 뭐 옛날 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정우한테 이렇게 덤비죠. 그래서 불 좀 붙여봐. 그 담배를 꼬나 물고 하정우가 불 좀 붙여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라이터를 이렇게 들이밀었더니 안 붙이는 거죠. 도로 밀면서, 내가 옛날에 이름 까먹었어요. 옛날에 걘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이러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아직도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고 있다. 미국의 시다바리가 돼서는 안 돼. 미국이, 야, 대한민국, 너희들 국가 정체성을 내가 알려줄게. 니들은 이런 나라야 라고 미국이 말하는 거죠. 니들은 일본의 시다바리 국가야. 이렇게 미국의 정체성을 말을 해줘요.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그 시다바리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일본의 시다바리가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폭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삥이 났다는 양아치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 대가리 굴리는 게. 아니, 영화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제 세계 경제 전 세계 200 몇십 개국 가운데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준 나라란 말이에요. 선진국이라고. 이런 나라인데 스스로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얘가 끌어내려질 거라고 봐요. 이 인간이. 그런데 뭐 안 된다고 해도 뭐 이제 4년도 안 남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덜 되어져서 윤석열을 이명박에게 속고 또 찍었지만 이명박에게 속았다고 한 사람들이 이명박을 박근혜가 똑같이 어떤 독재자의 모습을 보니까 끌어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엎치락이 많기는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침을 당했다가도 일어나는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이 가당치도 않은 것을 그대로 용납할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은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일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성열아, 내가 한마디 해줄게. 기시다가 그 신사 참배를 하고 그리고 곡물까지 바쳤거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전에 그런 신사 참배 이걸 종교로 인식하지 않았거든. 뭘 일본의 뭐 애니미즘이지 일종의 성열이 네가 알런지도 모르겠으나 뭐 모두 다 신이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뭐 이런 거야. 조상신 섬기고 뭐 이런 건데 그 뭐 잡다한 신들을 모아놓은 곳이 신사야 얘네들. 그런데 일본의 전범들 그들이 자기들 딴에는 영웅이잖아. 지내는 그 일본에서는 그렇지. 네가 모시고 있는 대일본 제국에서는 영웅이시거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처럼 추앙하기 위해서 그 신사에 합사해 놓은 거야. 무당들이 왜 무슨 장군 무슨 장군 하듯이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신처럼 추앙하기 위해서 거기 합사해 놓은 건데 거기에 그래서 매년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곡물까지 안 바쳤는데 이제 막 엉터리 정권이 너 같은 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제 곡물도 바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기시다가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인데 최고 높은 사람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어떤 행사로 그걸 했단 말이야. 되게 보편적인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 다수의 사람이 실천하고 또 뭐 마음속에 그것을 어떤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국의 최고 수장으로서 대표로 신사 참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일본에 중요해서 보편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가치를 성렬아 너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해 가가지고 네가 신사 참배를 해. 아니면은 서울에 광화문에 신사를 하나 만들어. 아니면 경주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고도 그 경주 같은 데다 하나 만들든가. 그래서 매년 너도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지. 일본에 이게 보편적 가치거든. 보편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거 매우 중요한 거야.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의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인데 공유하겠다며. 그러니까 공유하라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 공물을 쌓아갖고 가. 네가 공물을 쌓아가지고 가. 신사참배를 해. 성렬아, 이 인간아, 이 덜 떨어진 인간아. 이런 양아치 같은 놈. 아이고 참나. 그래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협력 파트너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지 않겠어? 네가 그래 해보렴. 아유 이런. 윤석열이가 이랬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가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고 있는 7
곳의 후방 기지, 그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도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억제 요인이라는 거예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그 7군데나 미군 기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의 남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다. 이 말이 반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계획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민연대 모범입니다. 유엔사가 국민연대 모범이래요. 말 이름은 유엔사지만 그게 미군 기지거든요. 미군이에요, 미군. 유엔사가 아니라 그 미국 사령부란 말이에요. 미군 사령부. 그런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해요.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이렇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힘들어해요. 게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했다가 말이에요. 미국이 이거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형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지만 미국이요 말도 못해요. 바이든 인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트럼프가 만약에 기소된 것으로 전 잘 모르지만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옥에 간다고 쳐요. 만약에 감옥에 가도 옥중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의 인기가 바이든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이거 지금 또 발 빼기 너무 창피한 거야.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서로 발을 빼겠다 해도 못 뺐잖아요. 결국 정말 뭐 아프가니스탄을 아작을 내버렸지만, 그러면서 미국은 이익을 얻은 게 있나?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엄청 그 경제적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이게 무슨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미국도 심각해요. 지금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편인데 한국이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비가 40배예요. 40배. 기존의 경제력도 많아서 지금 당장에 무기를 사겠다 맘먹으면 전쟁이 벌어져서 북한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하고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북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싹 빼고 얘기를 해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충분한 그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보다 군사력이 훨씬 떨어지는 다 재래무기, 옛날 무기만밖에 없고 로켓 기술이 발달해서 장거리 미사일 하나는 뛰어나죠. 나머지는 전부 재래식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거. 최신 전투기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남한을 침략한다? 침략 전쟁 연습은 계속 남한에서 했지 북한에서 한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언제 그 서해상에서나 동해상에서 그 남침 훈련을 그렇게 하던가요? 남한은 매년 했잖아요, 매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대중 대러 이런 성격을 띠고 대규모로 한 거지만, 그리고 또 그 러시아나 중국이 뭐 북한을 이용해서 어떤 전쟁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시뮬레이션을 뭐 해볼 수는 있겠죠. 북한을 이용한 전쟁 시나리오를 쓰고 이에 대한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침 군사 훈련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한 것이 평화협정을 요구했어요. 이에 반해서 남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북침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매년 해요. 매년. 동해상에서 저번 때 했던 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북침 훈련은 해요. 남침 훈련은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남침에 대비해서. 남침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단어. 남침을 쓴단 말이에요. 남침을 차단하는데 최대 억제 요인이다. 뭐가? 일본의 7곳의 미군 기지가 뭐 이따위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지나치게 이념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제관계는 이런 이념 따위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답답할 노릇이죠. 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한과 동시에 압도적 힘으로 구축되는 평화는 일방적이에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제가 사는 이 지역이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정말 조용합니다.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평화를.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자기들이 이런 평화를 누리겠다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외국을 침략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죽인 사람의 숫자가. 한반도 내에서도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심지어 미군이 했던 어떤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그걸 전략이라고 말하나 뭐라고 말하지? 작전. 작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The White. 그 작전명 이름이 하얀이었어요. 하얀색, 하양. 이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그때 니리끼리한 저희 어머니 세대도 저희 어머니도 한평생 한복이 생활복이었거든요. 그리고 싹으로 광목천으로 만든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 입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전부 다 이렇게 하얀 색깔은요. 하얀 색깔로 염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약간 니리끼리 하단 말이에요. 하얗지 않고. 그런 것들로 전부 한복으로 이 한복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걸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전 더 와이스는 뭐냐면 하얀 색깔 입은 사람은 모조리 죽여 이거였어요. 그냥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죽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후퇴하면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중공군에 밀려서 후퇴하면서 다 죽인 거예요. 다. 하얀 색깔 입었으면 다 죽인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 미군의 용병으로 팔려갔던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비무장 그 인민들 사이에 빼트콩이 있다고 그냥 한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한국이 어찌 보면요 일본에게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베트남에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박근혜 때만 해도 베트남이 패망했다고 말을 하면서 베트남 방문을 했잖아요. 베트남 방문했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 전에 베트남 패망이란 말을 했어요. 그 나라 가면서 어떻게 베트남 패망을 했다고 그래요? 베트남은 패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통일을 한 거지. 그리고 미국과의 20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지. 그래서 저걸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룬 거예요. 베트남은 패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유, 참나. 힘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한다고요? 어떻게 구축해요? 힘으로 하겠다는 건 상대방을, 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가두고 죽이고 뭐 하는 게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아,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참 한심하고 답답해서 요 세 가지 이념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 어 그냥 뭐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다르지만 이런 민초로서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고 말이죠. 힘을 통한 그 압도적 우위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을 적으로 몰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초반부에 어, 무슨 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뭐 그러면서 어, 어,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는 거예요. 북한을 적으로 몰고 남한의 상당수 국민을 적으로 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나는 너의 적이 되어 주겠다. 성녀라, 나는 네 적이 되어 주마. 네가 나를 공산 전체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 네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어. 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말든. 어. 그래서 나를 빨갱이라고 하던 말던 네가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고 내가 빨갱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 네 말은 내가 그냥 우습게 넘겨줄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네가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으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어느 그 젊은 놈이던데 정치하는 애가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했으면 존중하고 따라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용해인이라는 요즘에 뜨는 젊은 친구가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도 조금 더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대통령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아주 그 악랄한 살인마예요. 윤석열 이 개자식은 그동안도 홍준표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이에요. 이 새끼는 살인 악마거든요. 살인 악마예요. 여러분들 이 찍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새끼를 찍어줘요. 어떻게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다시 이런 독재자를 뽑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한국의 4대 권력 기관 출신이 있잖아요. 4대 권력 기관 출신은 아무도 뽑아주지 마세요. 얘네들은요, 이 권력 기관 출신들은요, 사람 알기를 그 정상적으로 이 인권과 자유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를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4대 권력, 특히 검찰 출신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많이 나올 때지만 절대로 각 지역에 계신 분들 뽑아주면 안 돼요. 뽑아주면. 그리고 이렇게 사법 카르텔, 이런 카르텔에 묶여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뽑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정경유착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카르텔을 만든 자들도 뽑아주면 안 돼요. 누구? 이명박 같은 놈들. 이명박에게 부역했던 이동관 같은 놈들.
그렇죠? 이런 애들은 국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아는 자거든요. 자기 아들놈이 사람을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두들겨 팼는데 뭐가 잘못이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얘네들한테 딱이 맞고 발길질 걷어차이고요. 갈비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잭소리 내잖아요. 맞으면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지. 잭소리 내면 죽는 거예요. 그 인간들 앞에서. 윤석열이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동관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뽑아줘요? 괜히 제가 또 흥분을 했네. 저는요. 윤석열 따위는 가소로운데 이들에게 속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1시간이라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뽑아주냐 이거 자꾸 뽑아주냐. 그렇죠. 그래도 웃으십시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세요 더. 윤석열 별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